24시간 오전 5시 45분 수감번호 1174518 야콥은 10A동에서 터벅터벅 걸어나옵니다. 바로 그때 수용소의 확성기가 켜지고 브라스밴드가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시신의 재가 공중에 떠다니며 죽음의 악취가 야콥의 코를 가득 채웁니다. 야콥은 중앙광장에서 점호를 위해 서 있습니다. 발이 많이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난주 야콥의 남학신을 훔쳐갔고 셔츠와 바꾼 새 남학신은 너무 작습니다. 만약 독일계 유대인이자 폭력 전과자인 카포 에른스트가 자신의 셔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면 야콥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에른스트는 고통을 즐기며 야콥은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약해졌고 끝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부어서 다시 의무실에 있어야 한다면 그건 그가 경제적으로 더 이상 쓸모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도 많은 이들처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철조망 앞에서 10A 블록의 남자들이 9A 블록의 남자들과 함께 줄을 섭니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인들이고 모두가 침묵하고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오케스트라 리듬에 맞춰 진흙탕을 걷습니다. 장화와 남학신이 땅에 박히고 신발을 잃지 않길 바라며 걷습니다. 어젯밤 연합군 폭격으로 저장 창고가 피해를 입었고 연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명의 죄수가 시신의 손목과 발목을 잡고 들어올려 화장터로 향하는 수레 쪽으로 끌고 갑니다. 폭격 때문에 SS 블록 감독관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젯밤 슈납스의 영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폭격 후 경비병들은 죄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희망의 김이나 해방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일까 경비병들은 살피지만 야콥은 너무 지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공장 폭격은 부수적 피해뿐 아니라 SS의 추가 학살 구실이 되어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23시간째 야콥은 벽돌 공장에서 오븐에서 다궈진 벽돌을 수레에 담습니다. 우크라이나인 빅토르는 수레를 밖으로 끌고 나가 벽돌을 트럭에 던져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 만들어진 것처럼 빠르고 힘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든 빅토르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고통도 견뎌냅니다. 그는 자연의 힘처럼 절대 아프지 않으며 병도 그를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지냈지만 또 1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입 죄수들은 그냥 명령만 잘 따르고 열심히 일하고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인들은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건 6개월 이내 애 죽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훔치거나 죽어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독일인들은 인간의 최악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여긴 약육강식 세계로 죄수들을 싸우고 분열시켜 지배합니다. 빅토르는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가 남학신을 가져가면 당신이 제대로 신지 않아서입니다. 그는 무자비하고 교활하며 매우 강인합니다. 그의 문신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낮은 번호가 증거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2년, 야콥은 8개월이죠. 대부분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3시 22분 에른스트는 곤봉을 두드리고 빅토르는 벽돌을 공장 밖으로 옮깁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는 오늘 기분이 매우 나쁘고 초록색 삼각형을 달고 있는 여성 학대자입니다. 그 아래에는 유대인을 뜻하는 작은 노란 띠가 단단히 꿰매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범죄자로 나치에게 인간이하로 취급되지만 매우 유용한 존재입니다. 그가 사디즘을 더 보일수록 SS의 신뢰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포, 범죄자, 정치범, 분홍 삼각형을 단 동성애자 등 남자들, 나치들은 고칠 수 있지만 유대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충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작은 실수를 기다립니다. 21시간째 수용소에서는 오직 음식만 꿈꿉니다.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 사랑, 기업, 희망은 결국 배고픔으로 귀결됩니다. 배불리 먹으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야콥은 언제 수프 줄에 서야 할지 알아 살아남았습니다. 처음도 중간도 아닌 거의 마지막에 냄비가 거의 비어가고 국자가 바닥을 긁을 때 걸쭉한 부분, 순무 껍질, 당근 끝, 감자, 성급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생명을 연장해주는 조각들이 나옵니다. 야콥은 머리를 젖혀 빵 부스러기를 턱으로 받아냅니다. 결국 생존은 그런 부스러기와 조각에 달려있죠. 그는 벽돌을 쌓으며 셔츠를 생각합니다. 그는 빵을 교환하거나 매를 맞을 수 있지만 그건 그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가포들이 등을 돌리자 그는 빅토르를 끌어안고 재킷을 열어 맹가슴을 보입니다. 독일어는 물론 폴란드어조차 할 줄 모르는 빅토르는 이해합니다. 그는 저녁 늦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화장실 쪽을 가리킵니다. 이제 야콥은 교환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20시간째 마당에 총성이 울리고 빅토르는 벽돌을 떨어뜨립니다. 또 한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아마 사격 연습이겠죠. 그는 트럭에 짐을 싣지만 배고파 팔이 떨립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에른스트를 정말 증오합니다.
2달 전 그들은 빅토르의 블록에서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을 철조망 옆 채찍질 기둥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수들은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계속 봐야 했습니다. 곤봉을 든 구타자가 에른스트를 불러 피 묻은 곤봉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에른스트는 죄수가 죽을 때까지 때렸고 빅토르는 그를 곁눈질로 지켜봤습니다. 빅토르는 에른스트의 목을 잡고 곤봉이 떨어질 때까지 조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쉽겠지만 그는 총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는 채석장으로 보내져 죽게 될 것입니다. 빅토르는 천천히 또 다른 벽돌을 들고 또 하나를 들며 때를 기다립니다. 19시간째 호루라기 소리에 빅토르와 야콥 등 벽돌 공장 남자 50명 이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 선별일까요? 야콥은 이런 대열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업조에서 남자들이 뽑혀나가 행진해가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인 벽돌 공장 감독관이 앞으로 나와 세 줄로 서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정문으로 행진합니다. 감시탑 아래에서 비로 인해 땅이 검은색의 기운을 빼앗는 진흙으로 변했고 트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트럭에 올라타 나무 침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특별구역 근처에 내려놓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요 인물들이 쉼터 밖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인질들로 유럽 전역에서 온 중요한 인물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몇몇 유력한 유대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협상 카드들입니다. 빅토르는 야콥을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VIP들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18시간째 남자들이 수프와 빵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아스라는 이름의 젊은 죄수, 폴란드인입니다. 그가 야콥의 귀에 바짝 다가섭니다. 엘리아스는 동물과도 같은 인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것을 훔치면 그는 실제로 당신의 셔츠를 벗겨버리거나 때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양심 없이 번성합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그곳이 바로 그의 세상입니다. 네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엘리아스가 야콥에게 속삭이지만 야콥은 앞만 보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아스는 더 다가갑니다. 그녀는 여자 블록 사구역에 있어. 야콥은 손이 떨리지만 숨기려 해. 그녀가 선별 대상이지만 내가 도울 수 있어. 엘리아스는 야콥에게 돈을 주면 그녀를 입원시켜줄 의사를 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야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흥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는 엘리아스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삶에서 야콥은 꽤 잘 살았습니다. 엘리아스는 아마도 야콥이 아직 돈을 숨겨두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수용소에 있는 남자들 대부분은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아스가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아스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떠나려다 어깨 너머로 다시 봅니다. 블루마, 맞죠? 야콥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블루마는 그의 아내입니다. 17시간째 야콥은 지늘게 서서 심장이 뛰고 블루마와 아이들이 떠난 걸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굶어 죽고 매일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때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고 그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끌려가던 날 트럭이 새벽 전에 도착해 그들을 역으로 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부터 가방을 꼭 잡고 있었지만 가진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겼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은식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SS 경비병이 확성기를 들고 나중에 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아내들은 집에 머물며 멋진 삶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후 가방들이 모여 일부는 터졌습니다. 야콥은 승강장에 흩어진 옷, 신발, 가발, 교과서, 금속 보조기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그의 두 아이, 8살 딸과 11살 아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블루마는 그들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야콥은 그녀를 끌어안고 아이들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한 경비원이 곤봉으로 그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쓰러져 입에 피가 고였지만 경비원은 화난 듯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없는 폭력,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야콥이 곧 익숙해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블루마와 아이들은 눈물 흘리는 다른 여자,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냄새와 머리카락, 따뜻한 뺨을 여전히 느꼈습니다. 기차문이 쾅 닫히자 그의 딸 얼굴과 블루마가 어둠 속 사람들 사이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 깊고 너무 강렬했습니다. 야콥은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으리라 포기했습니다. 이제 엘리아스는 슬픔에 잠겼지만 약간의 희망도 남겼습니다. 16시간째 벽돌 공장으로 돌아가던 중 한 남성이 진흙탕을 지나 철조망을 향해 러시아어로 비명을 지릅니다. 등에 한 발 맞고 끝입니다. 15시간째입니다. SS는 에른스트 같은 이들에게 규율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라 억압자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이 저항의 희망을 흐리게 합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을 SS만큼이나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괴롭히는 걸 즐기는 이유 중 하나이며 그는 야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콥은 허약해 오래 못 버티지만 에른스트는 일을 빨리 끝내
SS 신임을 얻고 싶어 합니다. 14시간째 남자들은 음악이 크게 울리는 중 막사로 다시 행진해 화장실 막사에 멈춥니다. 죄수들은 셔츠를 걷어 올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더 말라버렸는지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나일 거야 라고 한 명이 말합니다. 그는 아침에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내가 될 거야 라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의 몸은 이로 인해 망가졌고 야콥은 둘보다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수용소에는 약 60개의 오두막이 있으며 죄수 막사, 카포 막사, 샤워장과 화장실 막사가 포함됩니다. 가포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만 있습니다. 야콥이 빅토르에게 손짓합니다. 여기가 나중에 만날 장소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13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연령, 국적, 언어, 문화의 남자들을 한데 모아 굶기고 학대하며 죽을 때까지 일하게 합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잘 적응했습니다. 야콥, 빅토르, 에른스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야콥은 침상을 지나갑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자신의 물건을 지키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숟가락이 있고 그 하나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야콥은 몸을 숙여 집어들고 블록을 나갑니다. 그는 싫어하는 사람이 됐지만 블루마 소식을 듣고 생존을 위해 뭐든 할 것입니다. 12시간째 환전시장은 SS 블록에서 가장 먼 화장실 뒤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남자들이 모여 거래하며 이곳에서 생존이 결정됩니다. 빅토르가 야콥에게 다가올 때 야콥은 손에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야콥은 빅토르를 믿지만 그의 힘과 침묵이 두렵습니다. 그는 터지지 않은 폭탄 같습니다. 야콥은 빅토르의 이야기를 모르고 빅토르도 야콥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생존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빅토르는 우크라이나 북서부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기근, 질병, 소련 탄압을 견뎠습니다. 이후 독일군이 해방자로 도착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곡물만 가져가고 부엌과 헛간을 비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빅토르의 아내와 딸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총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의 이웃과 평생 친구들이 진흙탕에 무릎 꿇고 처형당했습니다. 집도 불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검으로 찔렀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부수고 젊고 힘센 남자들만 수용소 노예로 남겼습니다. 그 안엔 빅터도 있었습니다. 야콥은 새 숟가락을 꺼냅니다. 빅터는 아니라고 하며 값싼 담배인 마우르카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독일어로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야콥은 이해하지 못하자 빅터는 야콥의 입을 가리킵니다. 야콥의 금으로 된 치아 충전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야콥은 자신의 치아를 거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루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야콥이 고개를 끄덕이자 빅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17번 블록 그리스인 부대는 서로 뭉쳐다니며 생존의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몇몇은 펜치, 끌, 망치로 시신의 이빨을 뽑습니다. 한 명이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대신 야콥의 저녁방 1시간치를 원합니다. 그는 도구를 가지고 11시간 후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인 아마추어 치과 의사는 야콥의 입에 펜치를 넣고 금리를 뽑으려 뒤흔듭니다. 그가 힘껏 잡아당기자 금리가 야콥의 썩은 잇몸에서 빠지고 야콥 입안에는 피가 거품처럼 솟습니다. 야콥은 빼낸 금리를 빅토르에게 건넵니다. 빅토르는 그에게 셔츠를 건네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옆으로 움직입니다. 에른스트가 손바닥에 곤봉을 두드리며 웃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 아침에 선발될 거다. 에른스트가 으르렁거리며 말하고 돌아섭니다. 빅토르는 그리스인에게서 피 묻은 끌을 빼앗아 에른스트 뒤로 달려갑니다. 그리스인은 그를 막으려 소리칩니다. 야콥은 얼어붙지만 에른스트는 아직 비교적 건강합니다. 그는 쉽게 옆으로 피하고 곧장 빅토르의 얼굴에 곤봉을 꽂아 넣습니다. 그가 휘파람을 불자 곧 다른 카포들이 달려와 남자들을 포위합니다. 10시간째 SS 해골 부대 지휘관이 광장에서 빅토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야콥과 빅토르 블록의 남자들이 지켜봅니다. 에른스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좋은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지휘관이 선언합니다. 이 짐승은 살 자격이 없습니다. 수용소는 정화될 것입니다. 빅토르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곧 그는 아내와 딸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총성이 울리자 야콥은 움찔합니다. 빅토르는 얼굴을 먼저 지늘게 쳐박고 쓰러집니다. 야콥은 내일이 자신의 차례임을 압니다. 9시간째 야콥은 두 남자와 함께 3단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을까? 라고 그는 묻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제 이름은 야콥 레신스키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르샤바 대학교 문학 강사였습니다. 그의 아내 블루마는 유명한 화학자였고 두 자녀 딸과 아들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가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살아있길 바라고 다른 두 남자는 지쳐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잠들었지만 다른 한 명은 약속을 합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는다면 블루마를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카포블록에서 8시간째 에른스트는 혼자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고 생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연합군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단지 희생자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복수하려는 죄수들을 어떻게 피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7시간째 야콥은 어둠 속에서 코 고는 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며 해 뜰 무렵을 맞이합니다. 이 중 몇 명은 연경 깨어나지 못하고 내일이면 야콥도 그들처럼 재가 될 것입니다. 6시간째 비행기들이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폭탄들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멀리서 폭발음이 수용소를 가로질러 울려 퍼집니다. 굉음이 오두막을 흔듭니다. 종이 울리고 외침이 들리자 포로들이 줄을 섭니다. 엔진 소리와 트럭, 오토바이, 총성도 이어집니다. 철조망 너머 어딘가에서 소련군이 오는 건가? 아직 어둡습니다. 밖에서 야콥은 SS 블록의 독일인들이 당황해 문서와 가방을 들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봅니다. 공장에 불이 났고 독일인들은 대피하는 것 같습니다. 죄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머리 위로 요란하게 지나가고 더 가까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지만 죄수들은 너무 약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5시간째 그 자리에 서서 명령만 기다립니다. 마치 죽음의 소용돌이에 갇힌 듯합니다. 원래는 남자들을 12마일 떨어진 곳까지 행군시킬 예정이었지만 공격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에른스트는 많은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 며칠 내에 약 40명의 죄수가 가스실로 선발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SS는 허둥지둥하고 에른스트는 죽은 자들 재킷이 있는 오두막으로 몰래 갑니다. 그는 녹색 삼각형 재킷을 벗고 빨간 삼각형 재킷으로 갈아입습니다. 정치범이 범죄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고로 들어가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서 한 쌍의 안경을 집어듭니다. 그는 신발, 모자, 아이옷, 젖병, 수백 개의 틀니와 의족 더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4시간째 야콥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진흙탕을 걷고 피가 흙에 섞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기운이 부은 발을 찌릅니다. 그는 옷이 있을 의무실로 갑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이미 떠났고 남자들은 침대에 누워 일부는 너무 약해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홍결, 이질, 장티푸스. 그는 자기 발에 맞는 나막신 한 켤레를 찾아 신고 마당에 모여있는 많은 남자들 사이로 나갑니다. 갑자기 짓누르는 듯한 어지러움이 그를 덮칩니다. 이 모든 시간을 버텼는데 이제야 구조 직전에 죽게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3시간째 엘리아스가 야콥 뒤에서 달려와 말합니다. 그녀는 화학 공장에 다닌다고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죽은 이들의 머리카락이 든 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를 가발이나 매트리스에 사용했습니다. 엘리아스에겐 단순한 사업입니다. 남자들은 SS 막사를 습격해 음식, 옷을 챙기고 카멜 담배를 피웁니다. 야콥은 힘겹게 문을 통과해 계속 나아가다가 마침내 탁 트인 들판에 도착합니다. 그가 해골 더미에 다가서자 죽음의 냄새가 코를 채웁니다. 시신들은 퍼즐처럼 얽혀 있습니다. 입은 벌어지고 눈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집단 매장지는 화장터에 넘쳐납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며 자신이 아니었음에 신기에 감사하고 영국군 포로 수용 구역으로 가는 죄수 무리를 따라갑니다. 그곳은 비어있고 그들은 담배, 마가린, 빵, 설탕을 찾아냅니다. 귀를 찢는 굉음과 눈부신 빛, 뜨거운 열기가 몰려옵니다. 야콥은 땅에 쓰러지고 귀에는 이명이 울립니다.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야콥은 다치지 않았지만 주변이 피로 가득합니다. 야콥은 진영 밖에서 진흙탕에 쓰러진 남자를 바라보며 그가 죽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혼란한 야콥은 절뚝이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건강한 남자들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가구를 태우며 감자를 굽고 있습니다. 야콥은 블루마만 생각하지만 너무 약해 거의 걷지 못합니다. 의무실에서는 깨끗한 침대에서 쉴 수 있습니다. 야콥은 구토하는 남자들 옆을 지나 에른스트가 50명 넘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봅니다. 폴란드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그리스인, 로마인, 헝가리인, 체코인들입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소란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들은 에른스트의 얼굴을 핥히고 눈알을 핥히며 사지를 찢어버릴 듯이 잡아당깁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휘발유를 붓고 또 다른 남자가 그를 때립니다. 성냥이었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휙! 그의 몸에 불이 붙고 그는 미친 듯이 원을 그리며 달리다가 결국 쓰러집니다. 새하얀 눈 위에서 연기를 내며 타오릅니다. 군중이 비명을 지르며 카포를 죽이라고 외치고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야콥은 의무실 근처에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자 다리가 떨립니다. 또 한 걸음을 내딛고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을 듭니다.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져 죽을 준비를 하고 시야가 흐려지며 남자들이 수용소로 줄지어 오는 모습을 희미하게 봅니다. 1시간째 야콥은 다른 죄수들에게 억지로 일어섭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조심히 다가가자 그들은 놀라 얼굴이 굳어집니다.
야콥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인다는 것을 잠시 잊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에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손에 총을 들고 털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로 말합니다. 우리는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러시아어로 말합니다. 그는 깨끗한 물과 마을에서 데려온 소 한 마리,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부상자들을 돌볼 폴란드의 여자들을 약속합니다. 그들 위로 점점 더 많은 비행기들이 천둥치듯 지나갑니다. 끝났다. 또 다른 러시아인이 중얼거립니다. 야콥은 병사에게 집중하려다 힘이 빠져 그 남자의 발치에 쓰러집니다. 그가 얼어붙은 진을 위해 무릎 꿇자 러시아 병사들이 둘러쌉니다. 그는 블루마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나치 수용소 폐쇄 후의 일을 확인해 보세요.